취향 없는 서점에서 오늘 들고 나온 책은 소설보다 영화로 더 유명한 책 마션입니다. 마션은 유명 배우가 출연한 헐리우드 영화로 유명하지만 소설이 원작입니다. 마션의 작가 앤디 위어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고 웹사이트에 연재하던 소설이 바로 마션이라고 하네요. 종이책으로 출간한 후 영화화되었고 영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공을 거뒀죠. 당연히 책도 많이 팔렸을 거고요. 앤디 위어는 마션의 성공 덕분에 전업 소설 작가가 되었고 마션을 포함해서 2작품을 추가한 우주 3부작을 출간했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의 작품이 헐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 앤디 위어는 충분히 성공한 작가라고 할 만한데요. 책은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무겁고 두툼한 편인데 무겁지 않은 소설이라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마션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치고 워낙 설정이 독특해서 왜 영화로 만들어졌는지 잘 알 것 같은 작품인데요.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화성 탐사대회의 일원이었던 마크 와트니가 화성에서 팀과 함께 철수 중 불행한 사고로 화성에 혼자 남게 되면서 마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다른 대원들은 마크가 죽었다고 믿으며 화성을 떠났고 마크는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릴 방법도 없이 화성의 유일한 생명체로 화성에서의 새 아침을 맞습니다. 생존 사실을 전할 방법이 없으니 구조를 기다릴 수도 없고 혹시 구조를 하러 온다고 해도 좋게 몇 년을 걸릴 텐데 그 몇 년을 살아남은 식량과 물이 마크에겐 없었죠.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릴 방법을 찾고 그게 안 된다면 다음 탐사대가 올 때까지 버틸 식량과 물을 구한다가 마크의 새로운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생명체라고는 마크 하나밖에 없는 땅에서 어떻게 식량과 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과학이 그에게 희망이 됩니다. 마크는 과학자로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농사에 필요한 물을 만들어내고 농사를 짓습니다. 생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나사와 소통할 방법도 찾아내고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생존 사실을 나사에 알리고 나사가 구하러 올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을 농사지은 감자를 먹으며 버티면 마크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까요?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소설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죠. 마크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악재는 마크의 실수로 인해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이유를 찾는 게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죠. 악재가 지뢰처럼 터져나오는 화성에서 마크는 오로지 혼자 그 악재들을 해결해가며 생존해야 합니다. 혼자, 다른 곳도 아닌 화성에 혼자 있다는 말이 너무 공허해서 도저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죠. 마크 또한 그렇습니다. 책은 마크의 일지를 통해 서술되는 마크의 1인칭 시점과 나사와 마크의 화성 탐사대 팀의 상황을 알려주는 3인칭 시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책과 영화가 무척 다른 점이 이런 부분인데요. 책은 빈 페이지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요함은 없습니다. 물론 활자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 가득한 활자들로 고요함을 표현해내는 데 성공한 책들은 많죠. 하지만 그게 마션은 아닙니다. 마크는 상당히 잡다하고 수다스럽게 일지를 기록했고 고요하고 외로운 느낌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가 화성에 혼자 있다는 것, 외로우리라는 것, 아주 대책 없이 막막한 심정일 것이라는 것이 짐작은 되어도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영화보다는 소설이 한결 더 가벼운 느낌이라 더 쉽게 읽어지는 건 맞습니다. 마크는 화성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 온갖 지식뿐만 아니라 과연 이게 될까 하는 꼼수까지 동원하는데요. 책은 그 모든 걸 글로 표현을 해냈으니 당연히 말이 많은 책으로 보일 수밖에요.
마션의 작가 앤디 위어는 시종일관 주인공 마크의 기발함과 기지를 보여주려 애쓰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마크의 기지보다는 그의 남다른 태도가 더 잘 보였는데요. 살아남기 위한 수만 가지 방법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그 방법을 빼내서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실패와 불운을 계속 맞닥뜨리다 보면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만 들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없었으면 한다는데 새로운 하루를 살아내려고 아침에 이불에서 몸을 빼내기는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마크는 실수와 실패, 생각지도 못하게 중음으로 바짝 다가간 순간에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그저 오늘 해야 할 일, 살아남기 위해 해봐야 하는 일들에만 생각을 집중하죠.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 식의 비장미 넘치는 의지는 아니고 힘들지만 다시 해볼까? 느낌으로 막막함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감정이었다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마션이 문학적으로 훌륭한 소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의 표현 방식이 다소 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설정이 독특하다는 것 말고는 마음에 남는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작가 앤디 위어가 글을 시각화하는 것에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떠오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책 중에서 소설은 특히 취향을 많이 타는 분야라서 추천이 오히려 쉽지 않지만 과학을 좋아하고 분량이 많긴 해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찾고 있으며 영화 마션을 인상 깊게 봤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소설 마션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과학은 싫고 짧아도 좀 마음에 깊이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그냥 외면하셔도 괜찮고요. 우리는 도무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채로 사는데 그 순간을 가는 길이 언제나 깊은 우울을 동반한 어두운 터널일 수는 없죠. 삶의 추진력을 만드는데 반드시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재료로 삼을 필요도 없고요. 나쁜 일들은 그냥 벌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나의 이익이나 재미를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일을 피해 입힌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에 좀 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크는 세상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죽기를 바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서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세상의 의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당장 물을 만들고 감자 농사에 관심을 두는 게 마크에게는 더 중요했으니까요. 어떤 일들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헤쳐나갈 강인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과의 거리 두기를 어려워해서 마음을 다치죠. 말 그대로 세상에 혼자 남았던 마크는 그곳이 화성이든 또 다른 어느 곳이든 상관없었을 것처럼 그저 살아있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저는 그런 마크와 비슷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 아마 마크가 화성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는 질문을 들었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일을 맞이하고 그러다가 무르익은 어느 순간이 오면 원하는 일을 이루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며 취향 없는 서점 마치겠습니다.